와인 하면 포도로 만든 술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포도가 산소와 만나면서 알코올로 변해서 만들어진 술이 바로 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인 하면은 영어권에서는 와인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비노, 프랑스어, 그러니까 불란서어로는 뱅, 독일어로는 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 말고도 뱅이라든지 비노라든지 그리고 바인이라는 명칭을 쓰는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번화한 거리라든지 아니면 와인바 같은 데 가면 간판에 비노 또는 뱅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때 좀 아는 체 하실 수 있겠죠. 와인에 대한 각국의 명칭 정도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와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주류예요. 그래서 양조주에 들어갑니다. 양조주란 곡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과일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양조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들었죠. 여기에 막걸리, 쌀을 쪄서 발효시켜서 만들었죠. 청주도 마찬가지죠. 쌀을 쪄서 만들었죠. 그래서 청주는 쌀을 쪄서 발효시키면 그 윗부분에 맑은 부분을 청주라고 보시면 되고, 밑부분에 약간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막걸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조주 중에 하나가 와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정말 같이 진화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술이 바로 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나 싶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과도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잖아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는요, 품종 자체가 진짜 수천 가지래요. 과일로 먹는 것보다 좀 더 알맹이가 작고, 그리고 당분이 많은 그런 게 튼실튼실한 것들, 그런 것들로만 해가지고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물론 집에서 우리 흔히 먹는 포도, 아니면 머루포도, 아니면 뭐 거봉, 뭐 이런 걸로 해서 술을 담가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와인이라고 불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와인은 집에서 평상시에 먹던 과일로 만든 그런 와인이 아니라 정말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와인이라고 불릴 거예요. 와인에는 물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와인에는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 자체가 산소 분기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분이 무려 85%나 되고요. 여기에 알코올 정도는 약 1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기질, 비타민 이런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굉장히 자연 내에서 온 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적인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술이다, 그런 음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채널? 아니, 와인이 그런 거였구나. 와인은 물도 안 들어가고 공기랑 접촉해서 만들어지는 게 와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과 포도 씨에는 타닌과 그리고 색소, 그러니까 붉은 빛을 주는 것과 타닌은 떡떠름한 이런 맛, 그 다음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타닌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시점에 씨와 껍질을 빼내느냐, 으깨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와인에 대한 색, 그리고 맛, 향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와인이 이런 술이구나 라는 게 완전 쉽게 인식이 딱 되시죠.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맛이 평이하지 않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품종으로 또 매년 어떻게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양조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와인 채널! 와인을 왜 마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술은 그냥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 진짜 부어라 마셔라,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20대, 30대 친구들은요, 특히나 20대 친구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미하면서 마셔요. 천천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들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를 겨냥한 와인바들이 굉장히 번화한 곳에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와인은 뭘까요? 나 이왕 와인 마시는데 가장 좋은 와인 먹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래요. 나는 신맛을 좋아해. 그럼 신맛 나는 와인을 사다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약간 이렇게 떡떠름하면서 혀를 쫙 조이는 걸 좋아해. 그런 맛 나는 와인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원하게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약간 목을 좀 축축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 좋아. 기포도 터지면서 재밌거든? 그런 와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와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와인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뭘까요? 뭐든 빨리 친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자주 보든지 자주 공부하든지 맨날 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와인도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게 정말 많이 자주 마셔보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와인의 맛도 가격순 또는 라벨순, 빈티지순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입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그래도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와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양하게 정말 많이 마셔보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 아마 와인 공부하시면 입에 침이 쫙 고이실 거예요. 재밌으시죠? 와인 쉽습니다. 일단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